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학부모님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입시라는 과정을 지나는 아이와 함께 대표님 방송을 보면서 저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매우 간단하지만 저한테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매일 배웁니다. 물론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나 또는 이제 글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어서 이 학부모님 말씀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한 것이 뭐든지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히 보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학부모님인데 9살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예전에 그 1년 전인가 쯤에 보냈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관련 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9살 자녀를 둔 30대 가장입니다. 직업 특성상 진급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공부를 했지만 매번 낙방하여 편하게 살자 하며 포기하던 와중에 SR 학습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료를 찾다가 올려주신 SR 영상을 본 후 한 번 더 해보자 생각하고 책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급 때문에 이제 책을 다시 잡게 된 게 이제 우연치 않게 SR 학습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에 SR 학습법과 관련한 그것을 보고 이제 이분 말 재밌네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자녀 교육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시작. 이거에 따른 이제 댓글이 있는 이제 이분이 이제 영상을 몇 편을 더 봤던 모양이에요. 보셨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던 중 작가님의 다른 영상을 보며 여기까지 왔네요. 자녀의 학업 수준은 부모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습니까? 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지론이시라니까.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녀의 학업 수준이 걱정되고 궁금하면 자신의 학창 시절의 성적을,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대 뭐 연고대 이렇게 나왔던 뭐 친구들 내지는 이제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자녀들이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대학들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이 언제적 영상인지 아니면 제 주위의 기억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공부를 이제 무진장 못했던 안 했던 제가 우리 동네 형 중에 거의 바보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예전에는 그 똥 푸는 걸로 갖고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그 집에 이제 자식이 저보다 2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거의 바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중장비를 한다 그랬나? 아닌가? 그 형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의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근데 뭐 저야 이제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이야 매번 잘 보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아니 특별한데 자주 보니까 어쨌든 이제 또 서울대를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제 친형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너 누구 알지? 그래서 응, 알지. 아, 그랬더니 걔 아이가 뭐 같다고. 이제 그 형은 마침 그 대학에 작년인가 들어갔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두었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그래서 저희 과거 학창 시절 부족해서 불편했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해 주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에 못했던 부분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를 더 잘하든 운동을 더 잘하든 뭐 그럴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속독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글을 늦게 읽었고 그리하여 이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매번 제 시간에 시험 문제를 다 풀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가지고 있는 직업 특성상 진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보면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한 쪽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됐건 뭔가 준비를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뭔가 공부를 해서 어쨌든 지금도 공부를 하는 집단 속에 있다는 얘기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방과 후에는 사교육도 일절시키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하는 한 운동이나 악기 외에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제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이 아빠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생각이 뭐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운동이나 음악과 관련해서 빼고는 나머지 사교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도 그 아빠이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시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물론 사교육을 안 시키면서 독서 교육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녀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하는 학부모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중학교 때까지 아이를 공부를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애 가르치고 뭐 이래서 사교육은 뭐 거의 안 시키고 정말 공부를 이렇게 시켰던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학부모에게. 아니 누구야, 물론 학부모가 잘 아는 지인이어서 누구야, 그거 애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책을 책을 읽는 게 낫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자기 시간 하고 또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잡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책을 좀 더 읽혀 그랬더니 책도 아이가 뭐 썩 좋아하지 않고 뭐 그랬다고는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에 나침판을 읽고 그냥 큰 소리로 읽게 하고 자기 다른 일에 뭐 밥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제 힘들여서 그렇게 해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학부모는 믿었던 거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잖아요. 자기가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나마 이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하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조금은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이 매우 낮다고 그래요. 뭐 제가 등급은 안 알려주니까 모르겠지만 매우 낮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서 역량이 바꿔지더라. 그러니까 아이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든 뭐를 하든 뭐 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독서다.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해라.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 손잡고 이 구립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을 가본 적이 한두 번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웬만한 학부모라면 한두 번은 있었겠지만 더 자주 하지 못했던 걸 저는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에게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닌가? 어쨌든 좀 바쁘셔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꼭 손잡고 가라. 차라리 도서관 앞에서 놀게 해라. 왜 그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교육 때문에 막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사실 강남으로 가서 뾰족한 수가 없지만 결국은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든 안 되든 안 하든 또는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그건 두 번째는 아닌데 그게 첫 번째로 해서 갔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뭐 자사고통 먹고 역시도 이제 결국은 공부 분위기가 있어서 그쪽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해서 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적어도 독서는 꼭 하게 해라. 그것도 매우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필요하다. 어제도 제가 뭐 독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라. 이제 그러려니까 사실 뭐 정말 그 특정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고3 때로 올라갈수록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게 편식이었구나. 그게 뭐 과학이 됐든 소설이 됐든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너무 한쪽 것만 읽게 되면 국어 성적이 잘 안 올라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사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고 제도가 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제 시험에 노출되고 그것이 성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이 그 당시에는 별로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게 나는 80점이야 나는 90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옆에 물어보면 자기 다 맞았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자꾸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교육을 그 아이가 학원 다니고 싶어 한다면 다니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경우에는 애가 어쨌든 사교육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자신감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려니까 그런 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독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책을 안 읽으면 쟤는 책을 안 좋아해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그 아빠들이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네. 그렇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놀아라. 가서 뭔 짓을 하든 그렇게 놀게 해라. 이게 습관으로 배여서 결국은 남는다. 그게 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저 역시도 뭐 이것저것 닥치는데도 다독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책을 열심히 사는 형이었는데 그 책을 잘 안 읽고 있어서 왜 안 읽어? 그러고 쳐다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책을 안 읽으니까 내가 책을 안 사준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정말로 완전 착각. 책은 계속 그냥 사다 놔. 걔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냥 사다 놓는 거 정말로 필요해요. 이거 제 책 사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책이든 누구 책이든 어쨌든 걔가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는 거 그냥 책으로 다 해결하게끔. 그러면
아니 엄마 도대체 내가 읽지도 않은 거 왜 사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네가 저번에 드라마 보다가 이거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사왔어. 그러니까 갖다 놓는 거야 차곡차곡. 그러면 뭐 지가 조금이라도 보겠죠. 그러면서 취미가 붙고 이게 그러네? 이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애가 책 안 읽어요. 보거나 말거나 그냥 사다 놓는 거죠. 지가 읽겠지. 책 많으면 뭐해. 책 읽어야지. 아니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든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든 뭐하든 아니면 걔가 좋아하는 도서관에 뭐 별의별 그림책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고등학생이 중학생 책 읽으면 쉽고 중학생이 초등학생 책 읽으면 쉬우니까 잘 안 보려고 하죠. 그 낮은 것을. 수학책도 그래요. 지는 중학교 책도 모르면서 뭐 쉽다고 안 볼라 그래. 왜냐면 이해는 되니까 읽으면. 근데 그게 이제 오산이라는 거죠.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자기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사교육 같은 거 시켜서라도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그렇지만 사교육에 너무 짓눌려져서 자기 스스로 탐색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복구할 만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 역량, 그러니까 독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만들어 줘야만 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애가 안 좋아하니까 내가 안 할게가 아니에요. 애가 책을 안 읽으니까 내가 안 사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사다 주면 지가 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책 중에 원래 원치 하기 싫어서 책도 안 사줬더니 더 안 읽어. 당연하죠. 없으니까 안 읽죠. 다만 내가 100만 원을 드렸는지 몇십만 원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갖다 놓으면 뭔가라도 볼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많은 곳에서 방문하고 보고 느꼈던 것들의 집합체예요. 독서가. 앞으로도 원하는 한 운동이나 악기 외에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녀의 그릇은 저의 그릇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되 욕심부리거나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욕심부리거나 강요하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같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죠. 근데 그런 역량들을 길러주는 방법들이 이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2025학년도부터 그 이제 학점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입시도 이제 아무래도 입시가 좀 바뀌게 되죠. 뭐 논술의 형태로 바뀌든 아니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하든 어떤 경우도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정보를 스스로 찾는 힘, 그것만큼은 꼭 길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도 늘상 학종형 인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탐색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정신인 거죠. 그게 이제 공부에서 녹아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역량으로 전공 적합성이 됐든 학업 역량이 되었든 발전 가능성이 되었든 이런 것이 발전해 가는 거죠. 인성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뭐 강요까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리드에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끌어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방향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데 학부모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하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태권도 학원 끊어서 보내세요. 또는 걔가 아무런 짓도 안 한다고, 애가 아무런 흥미도 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 보면, 몇 달 다니다 보면 애가 뭔가 활기차지고 그러다 보면 또 뭔 짓을 할 거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도서관 가라고 했던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 뭐 그게 검도가 됐든 태권도가 됐든 뭐 그런 거 한 가지 시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정말 2주에 한 번이 정말로 자녀의 교육, 자녀를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아빠라면 정말로 자녀 데리고 두 손 잡고 도서관 가서 아빠는 뭐 그 옆에서 공부해도 좋고 아니면 뭐 도서관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해도 좋고 어떤 경우가 됐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아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걔가 뭐가 될지 나도 모르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될지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조금 지나면 지금 30대니까 아빠가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지금 제가 50대거든요. 지금 보면 내 아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100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행동이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떤지요? 제가 좀 전에까지 나왔던 부분이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9살 아빠다 9살의 자녀가 있는 아빠다라고 하면 2주에 한 번은 제가 뭐 1주에 한 번 하면 거의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놀겠다. 도서관에. 그리고 아까처럼 태권도장 무조건 끊어주겠다. 음악 뭐 무조건 끊어주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음악 악기 피아노 다룰 줄 알고 또는 왜 기타 칠 줄 알고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제가 보면 거의 다 합격해요. 정말로 희한하게도 물론 제가 본 것만 그런지 모르지만 기타를 잘 친다,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또 뭐 가끔 이제 어떤 거에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음악 선생님이 걔가 뭐 기타를 쳐서 뭐가 어땠다는 둥, 걔가 피아노를 쳐서 뭐를 했는데 애들이 뿅 갔다는 둥,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살짝 입안에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죠. 그러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게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굳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쓰려고 하면 이게 치야되잖아요. 그것까지 쳐서 줬다는 것은 아이가 그만큼 A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예요. 입학사정과는 관계없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아이는 왜 합격했나를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해 줬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과목에서도 역량이 드러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아노도 굉장히 엉덩이 무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치려면,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제가 늘상 엉덩이 무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그만큼 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학생이 집중력 있는 학생이라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 일정 부분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음악 시간이나 뭐 미술 시간이든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쨌든 그 빛나는 활동을 그렇게 기록되게 할 수 있다면 그 매우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한 5% 10%는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량이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기록법입니다. 제가 이 아빠 얘기를 하면서 또 아빠도 역시 이제 진급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아빠도 진급하시고 또 우리 자녀 이 9살 아이에게 해줬던 제 방송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